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입니다. 노사공 포럼의 고용정책연구원 원장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올해 노동시장 노사관계 전망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고요. 오늘은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또 전문가 초청으로 계속 고용제도 뭐 조금 있다가 설명 또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고령자들의 고용 연장과 관련된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대담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초청받아 오신 이제 전문가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이십니다. 김동배 교수님은 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또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박사까지 받으시고 이후에 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시다가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또 이렇게 계셨고요. 최근에 이 계속고용제도 관련해서 경사노위에 연구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참여해가지고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중요한 또 이제 그 연구와 또 토론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러면 여기서 김동배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동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계속고용제도 뭐 배경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추산하건대 향후 10년 내에 25세에서 59세 사이에 적극적인 생산 연령 인구가 320만 명 정도 감소될 것이다. 또 반면에 65세 이상의 인구는 483만 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결국은 고령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나 또 노조들이 입장이 지금 다르고 또 개개인별로 또 원하는 방식의 그런 또 이제 그 고용 연장 방식에 대한 선호가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잡한 그런 이제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먼저 계속고용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 또는 이제 개괄적인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배 교수님. 네. 예, 이 계속고용제도라는 말을 이해하기에 앞서 사실 이 용어가 사용된 게 이제 일본에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잘 아시는 바대로 일본이 65세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줍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정년을 없애든지 그 다음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든지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이후에 고용을 계속하는 제도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법에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사실 재고용제도라 그러죠. 정년은 60대로 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용법으로 쓰이다가 약간 좀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이 계속고용이라는 말 속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고용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정년을 연장을 하든지 정년을 폐지를 하든지 정년은 그대로 주고 또 재고용하든지 협의의 그 일본에서 쓰는 재고용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계속고용제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법률에도 그렇게 쓰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고령인력 기본계획 고령인력 고용 촉진 기본계획에서도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스갯말로 계속고용 제도 연구회, 계속고용 연구회라고 우리나라에서 다 뭐
경사노위에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한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아마 저 사람들 우리 계속고용제도 연구하는 모양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근데 한국에서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포함한 의미로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좀 일본에서 먼저 유사한 제도를 실시를 했고 또 용어가 또 뭐 한자로 보면 이제 같은 계속고용이니까 사실은 좀 다른데 비슷하고 약간 조금 그렇게 혼동을 일으킬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계속고용제도라는 것은 이른바 재고용제도, 정년 이후에 재고용제도를 포함하지만 그것 말고도 정년을 연장하는 또는 정년을 폐지하는 뭐 이런 방안까지도 포괄하는 이제 광의의 개념으로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좀 다시 해 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물론 계속고용제도라는 것이 뭐 갑자기 뭐 최근 1년 내만 이제 시작된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뭐 고령화, 초고령화 된다고 조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이제 비슷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논의도 활발해지고 또 조금 집중적으로 노사도 이 문제를 지금 다루기로 지금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하고 또 노사정에 모여 있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또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정부 말에도 경사노위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연구회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논외로 하고 네. 현 정부는 지난 한 8월부터 올 2월까지 초고령 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그래서 주로 이제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회 활동을 쭉 한 14호차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뭐 다루는 주제는 뭐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이 뭐 고령 인구 변동, 그 다음에 고령자 노동 시장의 특성, 또 정년 연장 과거의 경험에 대한 뭐 성찰 뭐부터 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주제, 뭐 해외 제도, 뭐 벤치마킹 이런 거 다 포괄적으로 다뤘는데 가장 큰 이제 한계가 당사자들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전문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공부는 많이 되고 자료 축적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역시 이 복잡한 문제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와서 논의하고 또 토론하고 하다 해야 답이 나오는 건데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경사노위가 이렇게 정상화되고 아마 지금 특별위원회하고 어제별위원회가 2개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어제별위원회 중에 하나가 계속고용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계속고용제도 해가지고 주요한 내용들을 다 다루기로 예컨대 뭐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그다음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청년고용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장년 뭐 상생고용 방안이라든지 뭐 등등 다양한 어떤 소주제들까지도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계속고용위원회가 지금 위원 구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은 구성 중인 걸로. 네. 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조금 더 진전이 있는 그런 결과가 뭐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뭐 연구회 차원에서 지금 뭐 그전에도 우리 김동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시행해온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할 때 임금 피크제를 같이 뭐 쓴다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또는 법적으로 지금 별 무리 없이 지금 이게 정착된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도 많이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새로운 이제 계속고용제도 논의하고 이게 좀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임금 피크제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개선 뭐 이런 논의는 뭐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냥 60세 이후에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 뭐 재고용제도 이렇게만 지금
연구의 차원에서도 논의가 좀 된 건지 제가 지금 그게 좀 궁금하네요. 연구의 논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게 가장 그거는 뭐 다른 나라 사례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겪어왔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많았죠. 그 가장 우리가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정년 60세가 이제 의무화됐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존 정년이 60세 미만이었던 특히 대기업에서는 한 40% 정도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하면서 뒤에도 뭐 언급이 되겠지만은 말 많고 탈 많았던 임금 피크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법원에서까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임금 피크제. 자, 앞으로 만일에 다시 뭐 정년이 연장이 되든 고용이 연장된다고 할 때 과연 특히 이제 정년이 연장된다면 이 임금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임금 피크제는 말 많고 탈 많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과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이 노사의 입장이 뭐 상당히 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되거나 좀 그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쟁점들이 나오고 또 그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법원 판례도 나오고 이러면서 뭐 제도를 둘러싼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간결하게 되거나 뭐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더 이 계속고용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킬지에 대한 그 준비를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워진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구나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사의 입장들, 이 계속고용제도 관련해서 노사의 입장들, 이해관계 이게 좀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쟁점이 뭐가 될런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저희 토론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직접적으로 쟁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제 내지 배경에 깔려 있는 어떤 이 전제가 좀 노사 간에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정년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게 노사 간에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예컨대 사용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고용보호가 일단 고용계약 체결하고 나면 고용보호가 강한 나라 뭐 논란은 많지만은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걸 합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특정 연령에서 근로계약을 합법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게 정년제도. 60세 정년 이후에는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다. 왜냐하면은 정년 60세를 전제로 인력 계획을 하고 직급 뭐 인력 그다음 각종 인건비 계획부터 인사관리를 정년 60세를 전제로 다 짜고 있거든요. 전제로 다 짜고 있는데 이 정년 자체가 바뀐다 그러면은 뭐 인력 계획부터 뭐 모든 게 다 바뀌게 되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년에 임박한 분들이 고직급 고호봉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나는 그렇게 되면 정년도 못 뽑을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로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인 거고요. 정년을. 근데 이제 근로자 관점에서 보면은 요즘은 많이 나오는 소득 크레바스, 제도적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처럼 아니 일을 못하고 정년 퇴직하고 나면은 당연히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정년과 연금, 정년이란 곧 연금 수급 연령 이게 정년의 의미가 아니냐. 서구의 정년의 의미는 그거다. 그리고 그 연금제도의 본질도 사실은 그거고 더 이상 이 근로소득이 없을 때는 연금으로 생활하게끔 하는. 근데 그 근로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정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의 갭이 생길 때.
갭이 더 큰 문제가 되는. 지금 갭이 현재 있는 거죠. 그렇죠. 63세까지 이제 지금 올라간 거죠. 이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논의에 왜 저렇게 수렴이 안 될까 그러면 그 근저에는 정년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또는 포커스가 둘이가 좀 다른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이슈로 올라오면은 저는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계속 고용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뭐냐면 한쪽은 정년 연장, 그다음에 다른 쪽은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은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정년은 그대로 두고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계속 고용, 우리 지금 재고용, 이 방법을 선호하는 이 두 개가 아마 쟁점인 것 같고, 전자는 아마 이 노동조합 측에서 공식적으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요. 후자는 이제 사용자 측에서 지배적인 방법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게 그 쟁점인 것 같은데,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 입장은 당연히 정년이 연장된다는 거는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근로계약. 그래서 사실 우리 임금 피크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것도, 아니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이 되는데 왜 갑자기 꺾냐 이제 이런 거니까. 임금을 꺾냐. 그렇죠. 왜 근로계약이 쭉 연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런 뭐 임금 근로조건의 뭐 저 하나 이런 거 없이 당연히 또 이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접점 갭을 없애주는 거, 이거 일률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정년 연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근데 사용자 측 주장이 좀 재밌는 포인트가,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법 하에서는 정년을 연장할 수 없냐?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노사가 할 수 있으면 65, 70으로도 정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사실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한다라는 말이 정년을 정하고자 할 때는 이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정년 폐지해도 돼요. 폐지해도 되고 연장해도 되고, 그 지금도 되는데 뭐 일률적으로 65세로 연장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도 하고, 두 번째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년을 그대로 두고,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정년은 그대로 두고 다시 재고용을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거든요.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니까 대폭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의 재설정이 가능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전에 임금 피크제 같은 그런 분란은 없어지는 거죠. 이거 새로 채용해서 새로 입사하는 거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새로 입사해서 뭐 연금 받으실 때까지 근무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함으로써 그 어렵고 힘든 연공급으로 인한 그 임금 조정 문제들이 의외로 쉽게 될 수 있는 이 문제가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사 입장을 보면 이제 왜 각자가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 배경이나 근거는 나름 뭐 이유가 있고 또 타당한 이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짚어주셨고, 근데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다 현행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조가 개별 기업별로는 정년을 연장해 달라 지금 요구하는 게 또 그런 근거에서 좀 나오는 거고, 그럼 사실 이제 정년을 좀 기업별로 연장을 해 주더라도 이런 이제 고용은 계속 연장되는 거지만 임금은 좀 조정해서 좀 대폭적으로 내릴 수만 있다면, 결국 임금 피크제의 논리하고 또 유사한 거지만, 그렇다면은 또 이게 타협 가능성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특히 기업 쪽에서는 임금 조정을 근로자나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60세 정년 현재 그 상태에서 고용 계약을 일단은 종료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가서 임금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타협 가능성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타협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한쪽은 정년 법적으로 연장을 해달라.
또 한쪽에서는 현재 정년대로 그대로 지키고 재고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게 이제 기업들의 입장이고 이렇게 지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개별 기업별로 또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런지 좀 이렇게 논의나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형성해 가지 않으면은 각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또 갈등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또 그 와중에 청년들의 새로운 고용도 사실은 억제되는 또 그런 또 부작용도 충분히 지금 또 예상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일본이 앞서서 우리보다 더 이제 그런 고령화, 초고령화를 겪고 또 노동시장에서 이런 유사한 제도들을 먼저 시행을 한 이제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뭐 우리랑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고령자들의 어떤 고용 연장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특히 이제 뭐 정부의 지침도 또 있고 법도 있지만은 개별 또 기업들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본이 사실은 뭐 여러 우리나라와 고용 시스템이 거의 가장 가깝고, 그래서 아마 계속 고용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나 국내 뭐 노사나 전문가들이나 일본을 아마 이거 벤치마크로 이렇게 좀 삼았을 거예요. 일본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본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는. 그래서 일본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첫 번째 말씀드려야 될 게, 일본은 지금도 정년이 60세입니다. 라는 점 하나하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70세 고용 확보 조치, 아니죠. 취업이다. 고용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65세는 고용이라 그랬고, 70세는 취업 확보 노력 의무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참 신기하죠. 정년은 60세인데 65세 고용 확보 조치는 이제는 성공했어. 70세 취업 확보 노력 의무까지는 쭉 들어가는. 그 점이 신기하고 더불어 일본의 노동조합이 렌고가 60세 정년에 손을 안 댑니다. 정년 연장하자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좋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아마 노동계하고 좀 직구정 기자분들이 일본 작년 말인가? 일본 가서 렌고를 만나서 유도신문을 막 했어요. 그래, 정년 연장하자는 말씀이죠. 정년 연장하자 주장하실 거죠. 아무리 유도신문을 해도 답을 안 하더랍니다. 자기들은 정년 연장을 주장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그 특징이 이건 것 같고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사실은 일본은 지금까지도 7할 이상이 재고용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재고용제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3할 정도가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또 나머지 3할도 주로 어디냐 그러면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임금 연공성이 덜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소기업은 인력 수급, 이렇게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년 연장이라는 이 메리트도 주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런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일자리에서 60세까지 이렇게 헌신을 해온 분들을 사용자가 가슴이 아파서 정년이라도 연장해줘야지. 뭐 그런 의무감도 생기는가 봐요. 뭐 그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는 한 3할 정도, 크게 보면 지금까지 정년 연장 내지 폐지 쪽을 하는데, 뭐 대기업은 뭐 여전히 8할 이상이 재고용 제도를 이렇게 쭉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쭉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일본과 관련
이 해가 뭐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그 천천히 뭐 나오면은 더 하기로 하고 네. 대신에 재고용할 때 보면은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정년 시점에 한 평균에서요 한 70% 정도로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대기업은 5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피크 시점 대비. 그런데 그러면은 평균 70% 대기업은 50%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 부조로 상당히 보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8, 90% 수준의 총소득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재고용을 해서 근로소득이 툭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거를 뭐 정부가 지원하는 게 고용보험이나 일반회계 통해서 그 계속고용 급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 뭐 재직노령연금,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저 퇴직연금 있잖아요. 기업연금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사실상은 총소득이 별로 안 떨어지게끔 또는 떨어지더라도 순차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그렇죠. 떨어지게 그렇죠. 급격하게 예. 1년 사이에 이제 확 떨어질 때 맞습니다. 예. 충격을 완화하기. 예. 뭐 우리도 이제 이게 돈의 문제겠죠. 그렇죠. 이제 뭐 가뜩이나 이제 기금이 지금 뭐 다른 뭐 사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뭐 많지 않아서 지금 걱정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제도적으로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좀 많은 이제 기업들이 또 노사가 이렇게 합의해서 받아들이게끔 되려면은 이제 정부나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오면은 결국은 계속고용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령자들의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이제 논의인데. 여전히 청년층 일자리가 모자르다 또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모자르다. 그래서 그 고령자들이 정년을 빨리 맞아가지고 나가줘야 또 새로운 이제 청년들이 거기 입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많긴 한데 이걸 어떻게 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고령층의 일자리와 청년층의 어떤 신규 일자리 진입 이게 좀 같이 좀 이루어지려면 어떤 뭐 조금 합리적인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이것도 뭐 굉장히 풀어야 될 어떤 난제라 그럴까요? 난제 사실은 고용 연장되는 부모 세대들도 자기 자식 세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큰일이다라는 거는 아마도 공감을 하고 하실 거예요. 뭐 얘는 사용자 측이든 뭐 노동조합이든 다 할 건데 그런데 아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어디 쪽이냐 그러면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좋은 일자리 측에서. 또 이제 대기업 뭐 좋은 일자리 이런 쪽에서는 이 문제를 잘못 풀면은 쉽지 않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는 뭐 청년층과 이 고령층의 일자리 대체 관계가 있느니 없느니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좁혀보면은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좋은 일자리 측에서 만일에 갑자기 정년을 5세 연장한다 그러면은 5년간 아마 청년 채용이 대폭 줄어들 겁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5년간 원래 나가줘야 우리나라 한 사람 나가줘야 한 사람 이제 채용을 할 수 있거든요. 1년. 기업이 갑자기 성장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한 분이 나가줘야 한 분을 채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5년 동안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5년간은 거의 채용을 못 해요, 사실상. 그 5년이 지나서 이분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쭉 채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 이 말 들으면 우리 청년분들 이 말은 그냥 넘어가셔야 되는데 혹시 어떤 분이 청년들 5년간 열심히 휴먼 캐피탈 개발하고 해외 파견해서 좋은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 5년만 기다리면 문제 다 풀리는 거 아니냐 이랬다가 그 사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당신들 청년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가 그리고 청년의 5년이라는 거는 인생 평생의 휴먼 캐피탈 축적 내지 개발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그 말했던 분이 그냥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 청년식의 적시에 진입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후에 다시 맞으면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적은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토너먼트죠. 제때 올라가지 못하면은 리그전이 아니기 때문에 패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적은데 그걸 5년 그냥 참아라, 좀 기다려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대책 없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 약간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환갑이 넘은 이제 고령 연령층이지만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그 고령자들의 고용 연장이 필요하긴 한데 특히나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술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이 지금 뭐 AI도 그렇고 너무 지금 그 일하는 환경이나 이 방식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년들처럼 이제 잘 준비된 그런 인력들이 능력 있는 인력들이 들어와서 이런 이제 뭐 산업 전환의 시기 또는 기술 어떤 그런 그 빠른 진보 이거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자들의 이제 고용 연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이 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것 플러스 어떤 유의 어떤 사회적 보호, 그게 뭐 연금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면서 좀 해결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전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고 또 보상을 근로소득으로 많이 얻도록 해주는 건 청년층에게 좀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바뀌는 세상을 생각하면은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거기에 많이 그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기술 진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김동배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말을 다 해놓고 동의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꼴인데 뭐 부연해서 아니 동의합니다. 미래 세대 청년이 당연히 뭐 저희들은 고령이지만 환갑 지난 고령이지만 그 미래 세대에 만일에 꼭 선택을 해라면 저를 달아놓고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 고령과 저 미래 세대 차라리 고령 측은 노동시장 정책의 한계가 있다면 복지 정책으로 좀 접근을 하더라도 일자리는 이쪽으로 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좀 공감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부연해서 이게 어쨌든 그래도 정책 조합을 잘 해가지고 최소한 피해는 안 가게끔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안 미치게끔 고용 연장을 하는 방법 이걸 찾아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아마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요건, 그 다음에 고령층의 상대적 임금 수준, 청년층 대비, 그 다음에 뭐 숙련의 대체 관계나 이 숙련이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이걸 드는 건데 숙련 동질적 이질성은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인력 수급 요건, 조건, 인력이 과잉이냐, 부족하냐, 그 다음에 이제 고령층의 상대적 임금 수준, 이 두 가지가 핵심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뭐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는데, 즉, 고령 인력을 고용 안 해도 될 수준인데, 라는 그 조건하고, 고령층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높은 경우 이때는 무조건 정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은 줄어든다는 그 두 조건이 합쳐지면 그래서 이게 예컨대 지금 우리 조건으로 보면 대기업은 아직은 대기업은 이
들어가려고 막 줄을 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시기냐. 그 다음에 대기업에 있어서 고령층 임금 수준이 청년층에 비해서 우리 임금 연공성이 높다고 표현하듯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는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은 청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지금 과거 정년 연장 효과를 연구해 본 분들도 아마 그렇게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시기를 잘 택해야 된다. 고령층이 아니면 인력 수급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인력이 부족한 시기냐. 두 번째, 우리 이미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지나친 임금의 연공성, 임금 조정, 이거 안 되면은 청년층 일자리에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가지. 예, 그렇더라도 이제 기업 쪽에게 이제 고령층의 뭐 추가적인 고용 또는 고용 연장이 항상 부담스럽고 버겁기만 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본도 그렇지만은 또 필요한 부분, 고령층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고령자들이 이런 이제 계속고용제도의 일환으로 계속 일을 기업에 남아서 자기가 있던 일자리에서 직장에서 이제 일을 계속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우리가 또 이제 그 예상 가능한 그런 이제 그 부작용이나 또 이제 그 단점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봤던 길을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유의할 거나 좀 준비해야 될 기업 차원이든 우리 사회적으로 고령자들의 실질적인 고용 연장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기업들이 특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이제 어쨌든 이 피할 수 없는 잔이라는 거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지 피할 수 없는 잔이라는 거는 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도 고령자 고용 연장이 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최소한 연령 중립적인 우리가 성중립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연령 중립적인 더 나아가면은 좀 고령 좀 친화적인 이런 어떤 인사제도를 조직이나 인사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한 2, 3년 전에 관련해서 저 해외에서 쭉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고령 친화적 인사 관리 제도들 이거를 쭉 한 열 몇 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낮습니다. 고령 친화적인 인사 관리가. 아니, 얼핏 생각하면은 연공제가 제일 고령 친화적인 제도 아닙니까? 근데 고령자 소득 친화적인데 고령자 고용 기피적인 고용이 불안해진다. 그렇죠. 고용 기피적이니까 뭐 나머지도 뭐 교육 훈련이라든지 뭐 채용이라든지 또 뭐 아무래도 뭐 시간 단축이라든지 뭐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차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연령 다양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최소한 연령 중립적인 인사관리 이거는 좀 준비를 할 때가 이미 늦었지 않느냐.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이 고령층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이라 그래서 다 그냥 뭐 기업 전체의 생산성이나 성과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고령층의 장점들도 있고 뭐 리더십, 인간관계, 또 축적된 뭐 기업 특유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는 걸로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주니어 시니어 이 융합팀이 되면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뭐 그런 단초들은 예컨대 지금도 자발적으로 이 숙련된 시니어들을 자발적으로 안 내보내거든요. 그렇죠. 딱 줘가지고 이 기능 전수하게끔, 숙련 전수하게끔 대우하면서 정년 지나도 모시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령 친화적인
관점에서 인사관리도 한번 재점검하고 네. 재정비할 때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하여튼 종합하면 고령 친화적이라 하면 젊은 인력이나 고령 인력이나 같이 기업 내에서 또는 팀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그렇게 정비해 주는 게 고령 친화적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수직적인 어떤 문화, 뭐 연공적인 문화 이렇게 가는 게 고령 친화적인 게 아니다. 그거는 깊이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하실 말씀 많겠지만은 뭐 이제 조금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이 계속고용제도 관련해서 뭐 조금 지적하시거나 강조하고 싶으신 그런 점들이 있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고용 연구에 쭉 진행을 하면 저만이 아니고 참여자분들이 많이 느끼신 건데 노사가 논의 구조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현장의 생생한 어떤 뭐라 그래 실태 그다음에 만일에 뭐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뭐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논의가 좀 공중에 붕 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그러면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왜 이런 정책인지. 근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데이터 작업이 안 된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노동시장 하시는 분이나 뭐 저희처럼 노사관계 HR 하는 분들이나 뭐 정부도 마찬가지 당혹스러울 때가 꽤 많았는데 그 부분 뭐 지금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좀 데이터도 많이 제공하고 연구도 좀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지의 영역에서 정책을 논한다는 거는 그 무지의 영역이라도 노사 당사자가 들어오면은 그 정보 인식 갭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현장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너무 정보가 부족했던 것들이 좀 당혹스러웠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누구나 다 뭐 일본 저거 본받을 만한데 우리도 일본처럼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뭐 정년을 없애든지 정년을 연장하든지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재고용제도로 선택하든지 선택지 주면은 뭐 일본하고 비슷하게 무난하게 이 계속고용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본처럼 선택지를 주자라는 게 아마 다수일 거예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수일 건데 아마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일단 노동조합 입장이 달라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우리 노동조합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정년 연장이고 법적인 법적 정년 연장, 그 일률적인 정년 연장. 근데 일본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 입에도 안 꺼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노동조합 즉 더 넓게는 한일 간 노사관계 지형이 상당히 다를 수 있고 이거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점도 하나 하고요. 또 다른 점이 뭐 사실은 우리가 이 고용 연장을 할 때 고용 연장이 기존의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정년제가 있는 기업이 사업체 수로 따지면 20%밖에 안 되고 그거는 대기업 공공부문 이런 데만 있는데 정년 연장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게 아니냐 정년 양극화 이런 논의도 심심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즉 현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양상 또 일본하고 또 우리하고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정부가 좀 이렇게 두껍게 호주머니를 여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정부가 일반회계를 좀 투입을 하더라도 좀 지원을 좀 해가지고 노사정 간의 이 비용 분담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끔 이 정부가
쉽게 지갑을 여는 자세도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본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고용 거부감. 옛날에 우리로 치면 임금 피크제 지원금 수당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임금 피크제 지원금 수당이 그 돌아가신 김정한 박사님이 일본 그거 벤치마킹회가 만든 거예요. 좀 적용을 해가지고. 그게 고용보험 기금만이 아니고 총 기금의 8분의 1, 8분의 1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로 정부가 투입을 했습니다. 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이 충분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주고 있느냐라는 거, 뭐 이게 이런 제반 요건들을 보면서 잘 살펴보면서 너무 낭만적으로 뭐 선택지만 좀 뭐 일본처럼 되겠지 뭐. 뭐 이거는 되면 좋은데 되지 않고 정말 안 좋은 결과만 낳을 수도 있는 만일에 안 좋은 결과만 낳게 되면은 이거는 재앙이 되지 않을까 사회에서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 단적으로 그럼 뭐 좁혀서 이야기합시다. 그럼 뭐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년 연장이 뭐 할 수 있는 데는 하면 되는데, 근데 평균적으로 봐서 대단히 이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부담이 많은 건데, 그럼 뭐 차선책을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다른 대안이 뭔데요? 이제 이렇게 다른 대안이 이른바 일본에서는 계속 고용이라 이야기하는 우리는 재고용제도 아닙니까? 근데 지금 통계로 잡히는 재고용제도 도입 비중이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6% 정도밖에. 그 말은 이게 별 매력이 없는 제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제도 도입 비중이 6%고 근로자 적용 비중은 저 모르겠지만 훨씬 좀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위험하고 부작용이 많으면 다른 매력적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다른 매력적 대안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조치들이 별로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약간 지금 단초가 보이는데 어디냐면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정년 연장해라 그러니까 정년은 눈치도 보이고 부작용 많으니까 대신에 고용 연장 해줄게 이러면서 재고용제도 조금씩 확대하는 듯이 보이거든요. 대기업에서 조금 보이는 정도고 나머지 뭐 전체적으로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위험하고 위험한 물건이다.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그럼 다른 대안이 뭔데? 매력이 있는 대안이 뭔데? 이걸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지금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하면 기업들이 부담되니까 재고용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임금 조정을 거쳐서.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또 기업들에게 또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그 재고용 제도를 그러면 따라줄 것이냐. 그냥 정년 법적으로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재고용 안 해요. 이렇게 갔었을 때 그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뭐 국가나 정부가 보완할 것인지 법 위반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정년을 안 건드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정년 끝났으니까 재고용도 안 해요. 나갔을 때. 또 현재 법 아래서는 그 60세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이 대기업 노조나 이런 데서 계속 우리 63세 뭐 빨리 정년 연장 우리 기업에서는 해주세요. 단체 협약을 이렇게 체결해 주세요 했을 때 이거를 또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뭐 이거 되면 완전히 이쪽이 좋고 저거 되면 완전히 저쪽이 좋고 또 그런 문제만도 아니고 서로 좀 신뢰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해야지만 이 계속고용제도를 일률적이지 않더라도 뭐 우리가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적용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 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다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그 해소 방안이나 해결 방안 이걸 뭐 다 논의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경사노위에서 또 이제 노사까지 참여해가지고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합의 방안 또는 타협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도출이 되어야
이게 좀 되지 않을까. 단지 법 개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문제만 갖고 지금 이게 해소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계속고용제도 관련해 가지고서 인천대학교 지금 경영대학장으로 계시는 김동배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동배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